네, YTN 라디오 이지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에는 이슈 인터뷰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10년 평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대선 지방선거에 연이은 참패로 존립 위기에 놓인 정의당이 어떤 대안들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 지선 이후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의 재창당을 위하여라는 칼럼을 쓰신 분이죠. 평생 진보 진영에 있는 분인데 슬기로운 좌파 생활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우석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또 지선 이 선거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참 글쎄요. 지금까지의 정치 역사에서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또 평가를 하셨고요. 연이은 참패의 주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면은 정의당 예전 이제 민노동당 쪽에 표가 주는 현상이 좀 있는 게 있고 박빙의 선거를 하면 좀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흐름은 지금까지는 20대들이 흔히 이제 진보 정치라고 하는데 되게 우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어요. 예. 그야말로 이제 정의당도 20대들의 뼈고를 갈아 넣어서 만든 정당인데 그 20대 보수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표도 줄었지만 스스로 활동하는 사람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에너지가 준 거죠. 네. 그래서 밑에 기반 자체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에서 진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10년 전에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를 얘기하면은 농촌의 고령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진보 정당의 고령화 현상이 비슷하게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수혈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활동가 자체가 젊은 사람이 없고 근데 그대로 늙어가면서 이거는 농업의 위기가 결국 그렇게 온 것처럼 진보 정치도 지금 상태라면 그렇게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되죠. 그렇군요. 정의당이 지금 뭐 민주당 이중대냐라는 비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지난번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민주당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정의당 창당을 할 때 그 유시민 등 이렇게 해서 참여계라고 흔히들 불렀는데 지금 민주당을 형성하는 일부 당원들이 합류하면서 지금 정의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조금 더 노동자 농민에 가까웠으면 지금은 중도 성향의 당원도 분명히 있고 그 흐름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NA 안에 민주당하고 친근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선 싸움을 계속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흡수해요. 그래서 흡사하고 그래서 흡사하다. 그 이중대라는 비판은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앞으로도. 근데 뭐 정치 색깔이나 정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 정책으로 보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민주당이 그 정의당의 공약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고유의 공약이었는데. 그럼 뭐 문재인 케어 등 이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EITC라고 이제 그 근로장려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정의당이 초기에 이제 많이 얘기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거는 현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살아남았어요. 그거는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던 공약들이 이제 다 뿌려졌는데 새 공약을 만들 거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환은 아직 안 돼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이미 기존 정당에서 상당히 흡수돼 있으니까 뭘 하느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많이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정당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에 빠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애초에 내놨던 정책 같은 것들을 이미 기존 정당들이 흡수해가면서 정의당이 더 또 새로운 색깔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제일 큰 게 이제 학교 급식을 몇 년간 해서 우리나라를 바꿨는데 예. 학교 급식을 누가 바꿨냐라고 하면은 이제 남은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논쟁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도입하고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 아무도 관심 없죠. 그렇다면 결국 더 정의당만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나요? 정책을 더 개발해야 되고 예. 노선도 지금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진보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진보라는 말이 우리만 쓴다. 예. 그 프랑스나 이런 데 최근에 그 진보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 진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그런 노선인데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미래로 가자라고 하면서 당명을 만들고 그거를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보라는 거는 좌우 통합이라는 의미로 좀 사용되는 말이고. 좌우 통합이다. 진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쓰는 이런 식으로는 사용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도 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의당도 진보라고 하면은 이게 뭐 농도 차이야 순도 차이야 이게 뭐 그러니까 자꾸 정의당도 우리가 진짜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도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가짜 진보는 뭐고 진짜 진보는 뭐냐라고 이런 질문 앞에 쓰면은 설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진보를 한다. 말은 성립이 되지만 그럼 그거는 뭐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정책으로 구현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냥 이제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좌우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한데 지금 한국 민주당이 유럽으로 치면은 중도 우파 정도 돼요. 중도 우파. 시장도 대부분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급격한 증세는 아니거든요. 그 보통 이제 중도 우파 정도 하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정의당이 서 있을 공간이 조금 더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민주당이랑 비슷해지면은 이게 중도 정도 되는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보면은 이걸 굳이 나눠서 지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지금 부딪힌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진보당 진보계 쪽 좌파 쪽이 선명성을 어쨌든 강조하면서도 대중성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새로운 진보층 유권자나 지지자들을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넓게 보면 이제 청년의 보수화가 일부분에 진행이 되니까 전혀 이제 이건 대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활동을 했느냐. 노회찬 대표 이후로는 인기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온 거죠. 근데 젊은 층의 보수화는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럴 정도 나이는 된 것, 위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됐다. 상당히 좀 커졌으니까 꼭 뭘 엄청 바꿔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냐 청년이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젠더 문제가 끼면서 인권은 뭐냐 그다음에 정치로 올바른 건 뭐냐라고 하는 게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대편은 이것저것 자꾸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어 싫어 이 정도는 골프도 치고나 스키도 하고 좀 편하게 살 거야 무슨 골프 치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특히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뭐 이거 좀 흔히 보편 가치, 인권 뭐 이런 거에서 어쨌든 젊은이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인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민감한데 젠더 문제는 확실히 부딪히죠. 근데 이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꼭 보수적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복합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의당이 10년 평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평가 후에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혁신안이 마련돼야 할까요? 그래도 좀 많이 바꾼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건 전 당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명이요? 그 원래 노회찬 의원 살아있을 때는 이제 사회민주당 정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투표에서 약간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은 정치색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를 딱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든 당이 민주정의당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도 되고 이쪽에 가도 되고 정의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강한 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정치인들이 들으면 정의당이라고 하면은 되게 극우파 정당 이름처럼 느껴져요. 아, 그런가요? 민주정의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저스티스가 들어가면은 법을 바로 세우자 이런 쪽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 이름이 정의당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정서적으로도 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데 공정은 뭔가 딱 오거든요. 예. 근데 정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라는 그 노선과 이름 자체가 이 느낌을 주질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의는 왠지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고 자기는 박수 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당명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럽식 삼인주의 정도면 좌파 노선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노선이거든요. 이건 혁명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 국회 내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제도를 바꿔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와 어떤 평화롭지만 그래도 이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 노선이라서 지금 정도면 그런 노선을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것도 이제 무서워서 못했는데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가치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당명부터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노선도 거고. 뭐가 맞냐라고 하는 거고 일단 진보라는 거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이제 색채 이것도 좀 가미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도 좀 들리네요. 사회적 의미라고 이제 소셜 정도로 쓰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 거다. 그런 정도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대 양당의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양당의 크기만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보 정당, 소수 정당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반증으로 봐야 되나요? 역사가 짧은 것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20세기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이 정당 정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제강점기 빼고 이러고 나면은 사실 좀 짧은 역사가 있고요. 짧은 동안에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다이나믹했죠. 근데 이게 안정성이 높아지면은 조그마한 이해 같은 것도 정치가 반영하거든요. 녹색당 같은 경우가 20년 전에 그 녹색이라는 그 생태주의가 정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EU 이외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사회가 안정되니까 그러면 개인의 다양한 욕구들도 이제 정치에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아직 민주화, 민주주의 내지는 뭐 정권 교체 이런 큰 얘기 말고 다양성들이 정치에 들어갈 공간이 조금 더 좁은 것 같아요. 그 우석은 박사님은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야당보다는 조금 더 이 경영을 나눠서 하는 그런 거다라고 접근하면 좋겠어요. 그냥 야당은 전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체가 집권당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은 집권 세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의 힘을 가지고 통치의 일부분을 자기가 지금 하는 거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제도도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그러니까 협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은 제일 국회로 들어오면 제일 힘 있는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체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반대를 하면은 인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재집권도 어렵고 그렇게 반대만 했다가는 집권할 때 과연 뭘 할 거냐 프로그램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권의 일부를 자기들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민주당이 이제 통치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좀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광주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집권당이잖아요. 실험을 하고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석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